윈도우 7과 아이폰 출시, 2009년 IT 업계의 대형 이슈들이 그야말로 태풍처럼 지나갔습니다. IT 묻어가기도 그 덕분에 참 분주하게 올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예, 미나 씨 말대로 IT 업계에서 큰 이슈 두 가지가 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슈 선정하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큰 이슈들 덕분에 IT 묻어가기도 좀 덕을 보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오늘 IT 이슈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 닉네임 전재호님께서 지난 방송 중에 그 아이폰, 아이팟 터치 그리고 준 HD 관련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먼저 출시되고 아이팟 터치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 내용 중에 준 HD가 휴대폰 모듈 탑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살짝 스마트폰으로.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아이폰이 먼저 출시된 건 맞고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이폰하고 아이팟 터치는 다른 몸이 아니고 한 몸으로 발전을 하는 패밀리 제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준 HD도 준 HD 자체로 존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준 HD와 이렇게 함께하는 패밀리 제품으로서 휴대폰을 지목을 한 것이고요. 네. 같이 이렇게 그 기능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좀 이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는 걸 저희 방송을 그만큼 잘 봐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답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오늘 준비해 오신 IT 이슈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12월 초에 SQL 인젝션 공격이 그러니까 해킹 공격 때문에요. 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좀 많이 생소한 그런 용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번 주 이슈로 잡으신 건가요? 네, 지난 11월 말이죠. 27일 날인데요. 네. 혹시 N프로텍트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보안 관련해서 네. 어디 은행 들어가거나 할 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때만 계시네요. 잘은 모릅니다. 예.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네. 키보드 보안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N프로텍트입니다. 인카 인터넷이라는 데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 인터넷 보안 업체의 웹사이트가 해킹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누라는 해커, 자신은 이제 우누라고 부르네요. 해커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여러 곳에 이제 그 해킹 사고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카스퍼스키라고 아시죠? 백신 업체. 네, 알고 있어요. 그곳의 사이트 해킹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시만텍 재팬 같은 데도 해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데이터를 누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곳에 N프로텍트도 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N프로텍트가 12월 말에 그런 글이 올라왔고 그걸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하고 12월 3일 날인가요? 아마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사과까지 하는 거면 이제 이런 IT 업계에서는 꽤 큰 일인 거잖아요. 참 보안 업체라고 해서 전 또 더 놀랐는데 그럼 일단 제가 처음에 좀 생소하다고 했잖아요. 이 SQL 인젝션 공격이라는 용어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아마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굉장히 유행하는 해킹 공격이거든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해킹 공격이고요. 네. SQL 인젝션을 말 그대로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SQL에 어떤 쿼리의 특정한 문자열을 직접 집어넣어가지고요. 악성 코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코드를 몰래 삽입한 뒤에 그걸 이제 실행시키는 해킹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해킹 공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네. 그 공격은 뭐냐면은 그 어떤 HTML 태그나 그 어떤 뭐 특정한 스크립트를요, 어떤 특정한 사이트 웹페이지에다 집어넣습니다. 해커가 몰래.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자동으로 뭐 악성 코드가 다운받아지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게 만든다든지 예, 그런 걸 보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 SQL 인젝션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 두 가지가요. 네. 가장 그 유행하는 소위 해킹 공격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네네네. 그럼 이제 해킹 수법 중에서도 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네네. 이야기시죠? 예, 특히 그 SQL 공격은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그 2007년도도 그렇고요, 2008년도도 그렇고 네. 한참 그 어떤 특정한 코드를 막 대량으로 살포를 해가지고요. 뭐 UN 사이트도 공격당한 적도 있고요, 영국 정부도 당한 적도 있고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뭐 경찰서, 지자체, 당공체 뭐 홈페이지 네. 할 것 없이 전부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게 SQL 인젝션 공격입니다. 제가 이쪽 IT 업계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네요. 예.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런 해킹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따라오는 건가요? 그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 뭐 암호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를 변조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사는데 1원만 결제하게 해버린다든지 예, 그런 거 좀 개인정보 유출된다든지 네. 또 뭐 옛날에 싸이월드도 아주 초창기에 크로스 스크립팅 공격 때문에 암호하고 비밀번호 누출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싸이월드 홈페이지나 특정 페이지 접근하면은 네. 그 사용자의 권한을 탈취를 해버린다든지 네. 게임 사이버머니 같은 경우에 뭐 1,000원을 결제한 뒤에 10,000원이 어치처럼 충전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변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슈들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SQL 인젝션 혹은 크로스 스크립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네, 좀 다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이제 이런 문명 발달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느낌도 이제 살짝 드는데 이제 뭐 바이러스로 공격을 받든 뭐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든 좀 이런 공격들을 좀 피하는 그런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이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제로데이 공격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네. 그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미처 대처 못하는 순간이 있죠. 네. 발견되고 나서 패치가 될 때까지 음. 다음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 순간이 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순간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들. 그런 공격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대형 업체들은요, 뭐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은 그 SQL 인젝션 이슈에 대해서는 각도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패치만 부지런히 해줘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선 개발자 중에 일부는 그 이런 SQL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용자들은 호기심이라도 SQL 인젝션 툴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보면 그 루마니아라든지 네.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요, 해커들이 활동하는 여러 곳에서 그 소프트웨어만 내려받아가지고 실행만 탁 시키면 네. 그 사이트에 SQL 인젝션 공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오. 해킹 툴이죠, 이제. 아. 근데 굉장히 손쉽습니다. 정말 그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툴을 호기심이라도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혹시라도 보안상의 침해가 발생을 하시면은 네. 국정원이나 키사 같은데 직접 연락을 하셔서 또 후속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된 방어벽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서버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용자들도 만약에 어떤 특정 사이트 갔는데 어떤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내려받게 됐다. 그러면 자기 PC가 좀비 PC가 되거나 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섭죠. 뭔가 악성 코드가 숙주로 변신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도 디도스 공격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든 소프트웨어든 서버든. 네. 그 양쪽 다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패치 빠르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보안업체가 이런 걸 막아주는 보안업체가 또 공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이든 이런 개개인이든 다 미리미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매일 녹화만 하고 시간 관계상 본 방송에서는 좀 잘려서 나가는 제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IT 뒷담화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환경이 이제 좋아지는 거는 네. 뭐 사실 뭐 좋은 일일 수 있고 하지만 또 나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오늘 뒷담화 주제가 포르노 안 보는 성인 남성이 없다. 뭐 오. 90%는 거의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다. 음. 이런 이슈,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이슈입니다. 와, 예. 이게 놀라운 척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 좀 약간 좀 재밌는 이슈긴 하지만 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듯 싶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성인들만 그렇다면 뭐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그 캐나다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요. 네. 그 연구를 위해서 포르노를 보지 않은 네. 20살 이상의 남성을 음.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포르노 한 번도 안 본. 예. 네. 그런데 실패를 했답니다. 도저히 그런 사람이 없더라.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성인물을 보지 않은 남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 과격한 판단을 이렇게 내린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를 했는데요. 네. 참 재밌는 게 90%가 네.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라고 답했고요. 네. 10%가 그 비디오숍 있죠. 성인 비디오숍. 네. 비디오 거기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포르노를 처음 접한 나이가 평균 10살이었다 그러고요. 10살? 예. 뭐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예. 네. 예. 좀 조사를 캐나다에서만 한 거지만 뭐 한국도 비슷하겠죠? 예, 뭐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네. 뭐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 포르노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는 좀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통계에서 나와 있지만 인터넷 전체 트래픽이 우리나라 트래픽에 네. 70% 이상이 P2P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P2P 트래픽의 상당수가 포르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은. 아, 정말요? 예. 뭐 사실 뭐 이제 이를 좀 효과적으로 좀 제어를 하거나 좀 자제만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망부화가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음. 물론 이제 그 인터넷이요. 그 포르노 문화 자체를 네. 또 양성화, 음지에 있던 것을 양성화 시키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그 에너지 소비를 인터넷이 대체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네, 의미가 장점도 있겠습니다. 있죠. 네네. 하지만 이제 뭐 좀 뭐 제가 뭐 딱히 이렇게 결론 내기가 참 힘드네요. 이거는. 예, 뭐 그래서 저희 집 인터넷도 느린 건가요? 네, 예.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으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정신건강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뭐 어느 정도는 적당히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킹 방법 그리고 또 대응 방법,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랜만에 IT 뒷담화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시간이 올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올해 한 해 IT 이슈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네. 총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뭐 10대 이슈 이런 거 있을까요? 좋죠. 저도 이제 다음 주쯤 한번 해야겠다. 다음 시간쯤 생각했는데 통했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IT 묻어가기에서 올 한 해 동안 다룬 것들 또는 다루지 못했지만 올 한 해 동안 IT 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들 이제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